안녕하십니까. 해커스탯셋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탄력성인데요. 이제 경제를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요 탄력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것, 안 나오는 것을 주로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경제에서는 어떤 원칙들 있잖아요. 법칙들을 조금 줄여 쓰는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탄력성은 우리가 이제 결과와 원인의 탄력 변화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A의 비탄력성 이렇게 표현하죠. 탄력성이라고도 쓰고 탄력도이라고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과 결과죠. 이제 앞에 있는 게 뭐냐면 결과 자리예요. 결과 자리예요. B는 원인 자리입니다. 원인 자리. 그래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인과관계.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의사항이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탄력성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우리가 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식이 뭐냐면 원인의 변화율분의 결과의 변화율이에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유의사항이 변화, 분과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변화, 분과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변화, 분과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용돈을 받아요. 용돈을 10만 원을 받다가 20만 원을 받다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변화분은 나중 빼기 처음 수치예요. 그러니까 변화분은 여기는 10이 증가한 거고요. 여기도 변화분이 10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올려주든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올려주든 변화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변화율은 처음 수치에서 얼만큼 변했습니까? 예요. 그래서 10분의 10 곱하기 100이니까 얘는 100%가 변한 거고요. 얘는 20에서 30이 됐으니까 20에서 10이 변했으니까 100 곱하기 100을 하면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율과 변화분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 헷갈려요, 이거. 그러니까 변화율과 변화분은 다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변화율로 사용을 한다. 변화율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각 재화마다 그 개수를 세는 단위가 다르잖아요. 연필 한 타스가 뭐 12자루인데 24자루가 2타스니까 변화율은 100%죠. 그러니까 한 타스로 하든 12자루, 24자루를 하든 그것들을 변화율로 표현하면 다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변화율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탄력도라는 게 있어요. 탄력도. 그래서 A의 변화율, B의 변화율을 따지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있는 게 뭐였어요? 결과였고 뒤에 있는 게 원인이었으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도, 탄력도라고 해도 탄력성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건. 요거는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어요. 얘는 교차라는 것은 두 재화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따로 배우시는데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어요. 화폐 수요의 탄력성은 소득이 변했을 때 화폐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어요. 여기는 어때요? 이자율이 변했을 때 화폐 수요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소득이 변했을 때 투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자율이 변했을 때 투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예시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
탄력성은 A의 비탄력성 이렇게 표현하고 앞에가 결과, 뒤에가 원인이니까 원인의 변화율분의 결과의 변화율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요. 변화율이. 그럼 결과의 변화율이 크면 1보다 크겠죠. 그죠? 부호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이해됐습니까? 1보다 크겠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른다? 탄력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탄력적. 왜? 결과가 크군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원인이 크군요. 그럼 여기는 뭐야? 1보다 작으니까 얘를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현실에서 이거 경제 외에도 쓸 수 있을까요? 네, 쓸 수 있어요. 이건 과학에서 온 겁니다. 과학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용수철이 있습니다. 용수철. 용수철은 힘을 들였을 때 원인, 늘어난 길이가 다른 것보다 많이 늘어나요? 조금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죠. 즉 힘을 조금 가해도 길이가 우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용수철은 탄력성이 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탄력 스타킹도 마찬가지. 힘을 조금 들였을 때 늘어나는 길이가 길어지니까 원인과 결과 중에 결과가 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탄력성을 자꾸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자체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탄력성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나타난 것에 불과한 표현법이다. 표현법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가 크면 1보다 크다 탄력적, 그리고 원인이 크다 1보다 작다 비탄력적. 그리고 이 두 개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얘네 둘의 부호 같으면 플러스가 나올 수가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플러스는 뭐야? 방향이 같아요. 마이너스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플러스면 비례 관계의 원인과 결과가, 마이너스는 반비례 관계예요.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비례, 마이너스 반비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탄력성을 지금 한 5분 넘게 설명을 해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탄력성을 시작할 건데 탄력성이 탁 나오면 아 이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과의 변화율이 크면 탄력적, 원인의 변화율이 크면 비탄력적이다. 설명했고요. 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벌써 느낌 왔어, 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가 뭡니까? 원인, 가격은 변할 거예요 라는 거죠. 그러면 수요량이 결과로서 수요량이 많이 변하느냐 조금 변하는가를 살펴볼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에 따라 원인, 소비자의 소비량의 변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현실에 쓸까요? 안 쓸까요? 그렇죠. 진짜 많이 쓰는 거죠.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보면 가격의 변동률과 수요량의 변동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델타 P인데 마이너스 델타 Q거든요. 근데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가격의 변동률, 수요량의 변동률이니까 원래 가격분의 가격의 변동분, 원래의 수요량, 수요량의 변동분이니까 이렇게 나온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런 겁니다. 해보세요. 가격의 변화율은 처음 가격을 P0라고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의 변동분은 델타 P를 씁니다. 델타 P. 나중 마이너스 처음. 그리고 곱하기 100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분율로 나타나면 100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1이 10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 곱하기 100 쓸게요. 뭐 책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처음 수요량 분의 수요량의 변화 분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근데 약분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분 뭐고 이렇게 하면 분 자잖아요. 그래서 분모 델타 P분의 델타 Q 제로분의 P 제로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차피 씌워준 겁니다.
그래서 델타 Q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 써도 무방합니다. 안 써도 뭐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절대값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왜냐?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플러스면 수요는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게 수요 법칙이죠.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져서 마이너스면 수요량은 증가해야 돼, 플러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게 수요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중에서 누가 큽니까? 숫자상으로는 마이너스 1이 더 큰 거죠. 마이너스가 작으니까. 하지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워서 얘는 2로 보고 얘는 1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더 작은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 우리가 무엇을 씌운다? 기본적으로 근데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무조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쓰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 한 8, 90%는 그냥 절대값으로 마이너스 부호를 떼고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크냐 마이너스 1이 크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 왜 절대값이 2니까 그게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공식은 계산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는데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기억은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죠? 많이 나오진 않지만 기억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얘기가 뭐예요? 무조건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절대값을 씌워 사용한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요겁니다. 자, 점탄력성과 호탄력성은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선형수요 곡선의 탄력성은 이건 정말 테셋이 좋아해요. 완전 좋아합니다, 이거. 근데 증명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의 원리만 좋아해요. 원리만. 이해갔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증명을 해드릴 거고 요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은 들으시고 아 이런 게 있다. 점과 호에는 이런 게 있지만 얘는 증명이 아니라 결과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수업할 때 얘기했죠.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나와요.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를 믿으시라니까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설명할 때 호탄력성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설명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P0Q가 있고 여기가 이제 수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 때 10을 수요하고 50일 때 20을 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A에서 B로 갔을 때 탄력성과 B에서 A로 갔을 때 탄력성을 해볼게요. 자, 근데 탄력성 공식이 델타 P분의 델타 Q, Q분의 P였습니다. 아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기가 뭐예요? 델타 P죠. 델타 P가 50이에요. 그죠? 가격의 변화분이 5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델타 Q가 뭐가 됩니까? 10이죠. 그러면 A에서 B로 가나 B에서 A로 가나 얘가 50이고 얘가 10인 건 똑같아요. 그죠? 물론 부호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부호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A에서 B로 갈 때는 A가 시작점이잖아요. 처음 가격, 처음 수량입니다. 그럼 처음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이고요. 수량이 10이에요. 그러면 요거 뭐 나옵니까? 2 나오죠, 2. 어차피 이거 절대값 씌워주라 했으니까 2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B에서는 처음 가격이 50이고 수량이 20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나? 50이고 얘가 20이니까 얘는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일한 구간이지만 처음 시작하는 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 때를 구간이 주어지면 되겠지만 안 주어졌으면 요걸 하나의 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래서 지금 델타 P와 델타 Q는 똑같으니까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이런 거겠죠. 델타 P분의 델타 Q 곱하기 Q1, Q2의 평균값을 쓰자. 그죠? 그 다음에 P1, P2의 평균값을 쓰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약분 되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단순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약분이 되니까 Q1, Q2, P1, P2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테스트 수준에서 뭐냐면 호탄력성이란 게 있대야. 그냥 이해가요? 이걸 뭐 내거나 이러지 않아. 이거는 다른 시험도 잘 안 나와요. 그냥 이 호탄력성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탄력성은 점마다 달라요 라는 뜻이에요. 왜? 구간이 똑같다고 탄력성이 똑같은 게 아니라 얘를 어디서 시작했느냐,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라는 걸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평균치를 쓰는데 지금 이 호는 어느 정도 구간이 있는 거잖아요. 구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면 한 점이 된다. 한 점이 된다. 그래서 점에서는 얘가 접선의 기울기거든요. 접선의 기울기분의 1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기울기분의 1이죠. 그래서 기울기분의 1을 미분해서 이 값을 찾고 우리가 아까 그 점, 우리가 델타 P분의 델타 Q 이제 이 세모는 어느 정도 구간이 있을 때 쓰는 거고 D는 구간이 좀 짧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Q0, P0를 하자라는 것은 기울기분의 2를 미분해서 찾은 다음에 하자. 근데 이것도 점탄력성은 점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테스트의 영역은 아니에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탄력성은 구간이 좀 주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시작점이 어디에 따라 달라지니까 우리가 가격과 수량의 평균치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탄력성. 그 호라는 구간, 이 구간이 점점 좀 좁아지면 하나의 점이 되니까 점에서는 이 접선을 미분해가지고 미분의 기울기분의 1로 해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겁니다. 근데 테스트 영역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건 테스트 영역이에요. 테스트 영역이고 정말 잘 냅니다. 이거 정말 좋아하고요. 정말 잘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금 이걸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증명은 제가 하겠지만 여러분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 없고요. 이것의 특징만 나와요. 특징만. 자, 볼게요. 자, 먼저 델타 P분의 델타 Q, Q0분의 P0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얘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울기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X고요. 얘가 Y예요. 그럼 이런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요 기울기는 뭐냐면 X의 증가분 델타 X분의 Y의 증가분 델타 Y예요. 그죠? 이 기울기는 요거분의 요거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Y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P가 들어가 있고요. X 자리에 Q가 들어가 있는 게 수요 곡선이죠. 얘가 수요라면. 그죠? 그러면 요걸 다시 쓰면 우리가 델타 P, 델타 Q잖아요. 이게 뭐야? 기울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뭐하고 있다?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벌써 하나 답이 나온 게 탄력성은 기울기, 경사도가 급하면 반대예요. 비탄력적이에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다? 기울기 분의 1 밑변 곱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세로분의 가로가 있는 기울기 분의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 먼저 아셔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뭐라고요? 기울기 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논리냐면 이런 논리입니다. 잘 보세요. P0Q가 있어요. 그죠? P0Q가 있는데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냐면 우리가 이 이점의 탄력성을 좀 구하고 싶대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고 여기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C라고 할게요. 이제 수요 곡선이니까 D 빼고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지금 탄력성이 뭐냐? 얘 기울기분의 1이잖아요. 시작해 볼게요. 여기가 기울기죠. 기울기는 요거 분의 요거 분의 요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요 각도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래서 AB 분의 AE가 기울기예요. 기울기는 우리가 AB 분의 AE가 기울기예요. 그죠? X의 증가분분의 Y의 증가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울기를 써야 돼. 기울기분의 1을 써야 돼요. 그렇죠. 뒤집어 써야죠. 그래서 반대로 써야 됩니다. 뭐라고요? AB분의 AE로 써야 돼요. 요게 뭐다? 요 역할이 뭐예요? 델타 P분의 델타 Q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100이고 얘가 10이면 가격이 뭐죠? 가격이 여기에 수직거리가 가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뭐다? 델타 P분의 델타 Q, Q분의 P니까 가격이 A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Q는 뭐가 돼? 여기가 거리죠? 그러면 왜? D5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지금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같으니까 A와 DO가 같으니까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AB분의 AO가 뭐가 된다? 탄력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죠. 탄력적이라는 것은 1보다 커야 하고 비탄력적이면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지금 AB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분모가 돼요. 분모. 얘가 분자가 됩니다. 근데 이건 닮음의 원리를 이용하면 다 성립이 되는데 닮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여기도 뭐가 된다? 분모, 분자, 분모, 분자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증명을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분모 분자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잘 보세요. 시험 문제는 뭐냐. 자 먼저 여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탄력성은 우리가 특정한 점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울기가 클수록 비탄력적이죠. 아까 기울기분의 1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누워 있으면 탄력적이에요. 탄력적. 누워 있으면 탄력적이에요. 왜? 기울기분의 1을 뒤집으니 커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서 있으면 비탄력적이에요. 점이 없으면. 그런데 이번에 점이 있는 경우는 달라진다 이거예요. 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점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러면 분모, 분자가 되는 거예요. 탄력, 비탄력. 탄력인 거죠. 왜? 분자가 더 크니까요. 중점에 있으면 분모, 분자예요. 같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밑에 있으면 요점에 있으면 분모, 분자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직선인 수요곡선의 경우에 우리가 점마다 탄력성이 다르다. 요거를 무지막지하게 좋아해요. 왜? 기울기가 같으니까 탄력성 같지? 아니요. 점마다 달라요. 이거를 알고 있는지를 우리 한경에서 물어봅니다. 점마다 달라요? 그래서 중점을 기준으로 높은 가격은 뭐예요? 탄력적. 중점을 기준 낮은 가격은 뭐예요? 비탄력적이다. 이해됐어요?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가격 수준이 높은 곳에 위치하면 중점보다 위에 있으면 뭐라고요? 탄력적. 낮은 쪽에 위치하면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증명제를 했잖아요. 이해되셨을 거예요. 안 되셨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증명이 안 돼. 나에게 갈 길이 너무 멀어. 경제는 너무 멀어. 이럴 필요가 없다. 이 시험을 준비한 입장이랍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7급 회계사 똑같아요. 증명은 제가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증명 이해 안 되셔도 이걸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독점 시장에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탄력성의 종류를 했어요. 호탄력성, 점탄력성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선형수용곡선의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누워있으면 탄력, 서있으면 비탄력, 점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그 선의 기울기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점이 있으면 직선인 경우에는 점마다 탄력성이 다 다르다. 하지만 중점을 기준으로 높으면 탄력적, 낮으면 비탄력적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부끄럽지만 계속 할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의 결정 요인입니다. 이제 좀 본질적인 얘기를 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탄력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탄력적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좀 요즘 물가도 좀 오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좀 우리 파는 거, 내가 뭐 짜장면집을 한다고 쳐요. 그럼 짜장면을 좀 가격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만약에 10%를 증가시켰다, 이제 플러스를 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량은 둘 다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그게 탄력성이죠. 그런데 수요량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원인이 10% 결과가 10% 이상 뭐 30% 나오면 우리가 뭐예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사람들이 안 살 거야 이렇게 가면 탄력적이에요. 근데 가격을 조금 내리면 우와 살 거야 그럼 탄력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가격 변화에 민감한 겁니다. 반대로 비탄력적은 가격 10% 올렸더니 한 3% 떨어졌어. 이 말은 뭐예요? 이 집은 맛집이야. 이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게 있어. 가격이 좀 올려도 수용할 거야 이런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가시겠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다? 명확하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즉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라는 것은 민감한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감한 소비자. 가격 변화에 민감해. 수량을 팍팍 줄이는. 늘리고 팍팍 늘리고. 그 다음에 둔감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비탄력적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는 겁니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라는 것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다른 거 사면 되잖아요. 그럼 떠나는 겁니다. 이가요? 그래서 대체재가 많다라는 것은 대신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가격이 조금만 올려도 떠나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가격을 조금만 떨어뜨려도 넘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담배예요. 담배. 우리가 담배는 대체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그러니까 담배값을 올려도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겁니다. 민감하지 않은 거죠. 근데 대체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하겠나? 민감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필수재보다 사치재가 탄력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랑 연결되냐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연결이 돼요. 자, 뭐냐면 여러분 사치품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필수품은 싸요, 비싸요? 쌉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치약이 필수품이라고 쳐요. 치약을 가격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격을 10% 올린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치약이 뭐 3,000원이야. 근데 10%를 300원 오른 거잖아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는 지금부터 이빨을 안 닦을 거다 이러진 않아요. 그냥 닦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필수품에는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품을 사고 있는데 잘 모르는데 사실 여자분들 화장품이 비싸대요. 나 잘 몰라요. 사실 우리 와이프 화장품 잘 모르니까 뭐 비싸대. 근데 화장품이 100만 원짜리 있다고 쳐. 나 모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생물적으로 모릅니까? 이러면 안 되고 100만 원짜리 있다고 쳐요. 그럼 100만 원짜리에 10% 올리면 얼마입니까? 110이지. 부담스럽게 시작하잖아. 1000만 원짜리면 더 부담스럽잖아요. 100만 원 오른 거니까 10%인데. 동일한 비율이 올라도 가격이 높을수록 부담이 커져요. 그러니까 딴 거 찾는 거예요. 대체재. 이가요? 그래서 사치품일수록 탄력적. 똑같은 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 그 다음에 작을수록 가격이 둔감하니까 비탄력적.
쉽게 말하면 아빠 노트북 사줘. 얼마인데 200만 원이야. 고민하겠죠. 근데 220만 원 됐어. 안 사주죠. 그죠? 근데 아빠 과자 사줘. 과자 얼마야? 1,000원이야. 그럼 1,200원 되면 사줍니다. 과자 정도야 사주지. 이해가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쌀수록 탄력적, 쌀수록 비탄력적. 그러니까 사치품일수록 탄력적, 필수품일수록 비탄력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요 강의를 찍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CC크림 바르고 찍는 겁니다. 제 얼굴 바르고 찍는 거예요. 바르고 찍는데 왜냐면 안 바르면 이게 뭔가 이게 화면에 좀 누리끼리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바르요. 바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른 거예요. 근데 촬영이 가까워 시간이. 그러면 당장 급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민감해요, 둔감해요? 둔감해요. 빨리빨리 사야지. 근데 촬영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어때요? 좀 싼 거를 고르겠죠. 예시를 들으면 전기료가 갑자기 올라간대요. 전기료가 갑자기 올라간대요. 그럼 전기료가 올라가면 당장은 전기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전기 가격에 둔감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걸 찾겠죠. 그러니까 전기의 수요량이 줄어들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 근데 얘는요. 우리가 거시에서의 장기와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고 나중에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결론. 탄력적이려면 대체재가 많아야 된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게 떠난다 시장을. 두 번째, 사치품,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세 번째,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 그럼 비탄력적인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끔 물어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농산물의 수요는 가격 변동에 탄력적이다. 농산물은 뭐예요? 필수품이죠. 필수품은 비탄력적이겠죠. 두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값, 플러스래. 쟤다 다 마이너스죠.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를 가리겠죠. 세 번째, 사치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탄력적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그 제품은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1로 봅니다. 1로 봐요.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수요량은 가격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아야 탄력적인 거죠. 적게 받으면 비탄력적, 많이 받으면 탄력적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기본적으로 여러분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제 탄력성을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4가지 정도 탄력성을 배울 거예요.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여기서 차지하는 지분이 여기서 차지하는 지분이 70%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나와요. 정확하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우리가 탄력성인데 여러분들 탄력성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표현을 해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도 표현하고 요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입실론이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고 요건 E는 알파벳이죠. 근데 우리가 경제할 때는 이 그리스 문자를 좀 쓰는 이유가 이것은 신이 정한 숫자다. 신만은 알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조금 높이 하신 분들은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람다, 타우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그런 숫자를 경제학에서는 조금 절대적인 숫자로 보기 때문에 쓰는 거니까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시험은 아니에요.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A, B, C, D를 바꿔도 상관은 없다. 다만 이제 표현법이 이런 거니까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공급은 뭐 에타 이런 식으로 좀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탄력적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를 따질 때 아까 얘기했죠. 탄력적이면 그래프가 누워 있어야 합니다. 비탄력적이면 그래프가 서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판매 수입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약자를 좀 써야 돼요. 판매 수입은 P 곱하기 Q가 판매 수입인데 이걸 토탈 레비뉴 이렇게 씁니다. 토탈 레비뉴. 스펠링을 안 써드려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스펠링 외우고 쓰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토탈 레비뉴의 T가 이제 토탈이고요. 레비뉴는 수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그래프의 표현은 이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가지고 얘가 100원짜리가 있고 10개를 소비하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 100원짜리를 10개 팔았으면 여기가 판매 수입이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공급은 우리의 주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서 지금 요 면적이 판매 수입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얘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누워있는 경우에 최초의 P0에 있고요. 요렇게가 Q0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판매 수입은 A 더하기 C가 판매 수입이 되는 거죠. 최초에. 그런데 가격을 뭐 한 거예요? 내린 겁니다. 내린 거예요. 가격을 내리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C는 그대로 있는데 A가 사라지고 B가 더해졌는데 더해진 게 더 크니까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즉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됐어요? 가격 올리면 했던 것처럼 가격을 올리면 이제 반대죠.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번에는 B가 뭐해지고 없어지고 얘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 수입이 오히려 감소한다입니다. 이걸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마트 있잖아요. 마트 같은 경우에 마트 말고 이거 할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백화점이 있죠. 백화점은 사치품을 팔죠. 사치품을 팔면 아까 뭐라 해서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니까 가격 내리면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백화점 세일 기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가격보다 수요량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자, 비탄력적인 경우에요.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처음에 이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C하고 B가 판매 수입이었어요. 근데 가격을 올렸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C하고 A하고 있을 때 얘가 늘어난 거고 얘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는 게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써야 안 써요? 씁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조조영화와 주말영화가 있습니다. 조조영화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영화비를 조금 아끼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극장도 압니다. 극장도 알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영화비 저렴하게 보고 싶으시죠? 싸게 줄게요. 아침에 오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달려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비탄력적인 경우는 뭐냐? 이런 거예요. 주말에 우리 데이트 하잖아요.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셔요.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어요. 여러분들 20대 대부분 다 그렇게 데이트 하잖아요. 30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제 특정하게 영화를 아까 여행을 가지 않으면 영화 보는 게 굉장히 노멀한 코스잖아요. 그러니까 극장도 알아요. 너 어차피 영화 보러 올 거 아니냐. 비싸게 안 낼 거야? 1,000원 비싼데 안 볼 거야. 이런 사람 없다고요. 비싸도 본다고요. 그러니까 주말 영화가 비싼 겁니다. 다시 비성수기의 숙박시설과 성수기의 숙박시설이 있어요. 근데 비성수기에는 남아 돌죠. 그러니까 민감해 사람들이 이렇게 싸게 줘야 되고 성수기 있잖아요. 휴가철 알아요 사람들이. 어차피 잘 데 없잖아요. 비싸게 놀러 왔으니까 돈 낼 거죠? 비싸게 받는 겁니다. 그게 악독 상술업자 물론 그런 분들도 가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입니다. 시장의 원리. 이해되셨죠? 그 얘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결론이 뭐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뭐예요? 가격과 가격을 어떻게 해요? 수익이죠? 이렇게죠. 그럼 가격을 올리면 가격을 내리면 있잖아요. 가격을 올리면 가격을 내리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라인은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을 내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해요 라는 겁니다. 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을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반대로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면 판매 수입이 감소하고 비탄력적인 가격을 내리면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이해됐죠?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위 탄력적이고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요것도 되게 잘 냅니다. 잘 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 건 뭐였냐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리셔야 판매 수입이 증가합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위 탄력적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단위 탄력적인 건 뭐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1이니까 이 둘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야 1이죠.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여기가 Q, P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P 곱하기 Q는 K, 얘가 상수란 뜻이에요. 상수. 그러면 다시 표현하면 P는 Q분의 K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걸 가르쳐 드린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얘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얘가 P 곱하기 Q가 상수라는 것은 이렇게도 면적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 탄력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한다? 우리가 3번에 우리가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소비한다라는 거야. 일정 금액을 소비한다. 그럼 일정 금액을 소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출액의 변화율은 %에 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테스트에서 그나마 물어보는 게 이 형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직각 쌍곡선이라는 이름으로 물어봅니다. 직각 쌍곡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1인 경우 단위 탄력적이고 직각 쌍곡선이고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소비하니까 매출액의 변화율이 0입니다. 이걸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우리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니까 뭐가 빵이어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0%여야 됩니다. 가격의 변화율이 0%면 무한대예요. 그건. 그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 P0Q. 가격의 변화율이 없으려면 이렇게죠.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나는 10개면 10개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되는 거죠. 그죠? 왜 가격의 변화? 왜 0이잖아요. 본래는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데 얘만 예외인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떠냐 이겁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10개고 여기가 100개다라는 거예요. 그럼 판매 수입이 얼마입니까? 1000이죠. 근데 가격이 만약에 50% 오르면 150이 되면서 1500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 만큼 판매 수입도 증가합니다. 만약에 가격이 50이 되면 1000에서 500이 되니까 판매 수입도 50% 감소하죠. 그래서 3번이 왜? 수량이 똑같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면 그것이 바로 판매 수입의 변동률로 연결돼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과 매출액의 변화율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린 거죠. 단위 탄력적인 경우 가격 전략 무관하다. 왜? 일정 수입이니까요. 근데 얘는 가격 인상해야 된다. 왜? 가격이 매출액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얘는 가격의 변동률과 수요량의 변동률이 같아야 단위 탄력적인 게 나오죠. 근데 얘는 뭐가 0이라고요? 얘는 우리가 매출액의 변화율이 0이고 얘는 뭐였어? 얘는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수요량의 변화율이 0%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탄력성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1. 탄력성의 정의를 알고 있습니까? 2. 수요의 가격 탄력성일 때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3.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호탄력성, 점탄력성, 직선인 경우가 있는데 직선인 선형에서의 점마다 탄력성이 다른 걸 알고 있습니까? 4. 사치품, 필수품 어느 게 탄력적입니까? 5. 탄력적일 땐 가격을 내리고 비탄력적인 가격을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합니다. 6. 단위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고 매출액의 변화율이 0%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고 가격의 변화율과 매출액의 변화율이 같습니다. 요걸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놓으시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뭐 해야 돼요?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수입이 줄어들고 비탄력적이 늘어나겠죠. 얘는 관계없고 얘는 같은 양으로 반드시 늘어날 거다. 그래서 얘는 정액 소비, 정량 소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나에 해당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5만 원어치를 구입한다. 이건 뭐예요? 일정 금액을 소비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이렇게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은 매달 4kg어치 4kg의 A자회를 구입하는데 여기 앞에 빠진 게 당연히 뭐겠어요? 가격에 관계없다라는 거죠.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 행간을 읽으셔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일정 수량이니까 수요량의 변동률이 0%죠. 그러니까 얘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고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활기차게 달려왔는데 기본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지분의 70%고 얘는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없어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탄력성의 공식, 두 번째 직선인 선형의 탄력성에서 어느 점이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이냐, 세 번째 탄력성을 결정한 요인, 사치품이냐 필수품이냐, 대체가 많으냐 적으냐, 장기냐 단기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판매 수입을 결정할 수 있는데 탄력적이면 가격을 내리고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려라 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소비한다. 매출액의 변화율이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동률이 0이고 가격이 관계없이 일정 수량을 사는 거죠. 정량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율이 매출액의 변화율에 완벽히 반영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처음에 들으실 때 다 이해가 되시면 참 좋은데 안 되셨으면 이 정도가 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시려고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넘어가시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넘어간 다음에 두 번째 돌아오면 제 말대로 하신 분들은 항상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이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보시고, 하지만 이 파트 굉장히 중요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